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은 머리가 아픈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머리 아픈 지가 2011년도부터 그랬어요. 2012년 한 6, 7년 정도 되셨다, 그죠? 예. 네, 그 이후로 계속 양상이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없이 계속 비슷한 양상이신가요? 아, 그런데 계속 아프기는 계속 아파요. 조금이라도 더 있다 덜 했다는 건 없고. 없으시고. 예. 그 천마를 그걸 먹으면 조금 덜하고. 천마를 드시면 조금 덜 하시고. 안 없고, 예. 혈압은 어떠세요, 혈압이 평소에? 오고, 혈압 약을 그리고 복용을 하시나요? 그거 안 먹으면 덜 오고 그러고 또 힘들어요. 안 먹으니까. 아니, 그 혈압 약은 복용을 하고 계세요? 아, 그거 내가 혈관이 좁아졌다고 해서 네. 서울 한양대학병원 병원 약을 누가 그거를 가락해서 가서 먹었는데 네네. 그 혈관은 터졌다고 그래요. 그 전북대 병원 내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또 그 전북대 병원을 그때가 한 5년, 4년 됐네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MRI를 찍어보고는 MRI를 찍었는데 여기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예, 터졌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그 CD를 찾아가고 가서 내가 그 한양대 대학병원 그 교수를 주면서 내가 말했어요. 그렇게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돈을 MRI 값을 다 받더라고 그랬더니 네네. 그러면 아마 그 혈전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이 굳어서 그런 것 같다고. 아, 네. 그리고 어머님 그 식사하는 건 어떠세요? 아, 반님 맛은 이런 지가 그 무릎 수술 서울 강남에 가서 하고 와서 그때 그 뒤로부터는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요. 무엇을 먹어야 밥이 땡긴대요. 아, 밥을 전혀 못 드신다, 그죠? 예, 밥 먹기 싫어서 호박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그런 것 좀 먹고 살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식사를 잘 못하시고 그냥 호박이나 고구마 쪄서 드신다, 그죠? 예, 밥을 어치다 좋게씩 먹고 반찬 있으면 어디 가서 맹기면 또 좋게 먹고. 지금 일단 이제 어머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 어머님 연세처럼 이제 고령으로 되실수록 예, 사실 혈관의 움직임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혈관이 정상적으로 움직여 우리 혈액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데다가 예. 식사를 잘 못하시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액순환 자체가 아주 떨어져 있으시고 그다음에 혈관 운동 자체가 아주 떨어져 있으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밥 잘 먹을 때도 5년 전,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5년 전 그 밥 잘 먹을 때도 머리는 그렇게 내내 머리 아프셨고 이미 먹었어. 그때부터 혈관이 예,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으셨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예, 그 플러스 이제 식사를 잘 못하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혈액순환 신진대사 떨어지면서 더 지금 악화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 꼭 두통이 아니더라도 예.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식욕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 그 약 좀 가르쳐 주세요. 식욕 돌아오는 그런 식욕 돌아오는 약 좀 식욕 돌아오는 약은 지금 컨디션 그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힘든데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가 따뜻해져야지 식욕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아, 그런 거요. 대장이 나쁜 내가 배를 옛날에 많이 먹어갖고 배가 좀 차요. 네, 그래서 대장이 일단은 우리가 나쁘죠.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예. 생강이나 대추 이런 것들이 생강, 대추, 꿀들, 생강, 대추? 꿀, 그런 것들을 이제 하셔서 예. 차나 그냥 물 형태로 자주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이제 배가 차갑기 때문에 예.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가령 이제 뭐 핫팩이 됐건, 예. 그걸 무엇으로 배를 그럼 대장을 따숩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의료기기 파는 상점 같은 데 가시면 예.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기계들이. 그건가 뭐건가 그 코드 찔러서 하는 거 네. 찜질하는 거 하나 사다가 내가 배에다 겨울에는 연 꽂았어요. 또. 네네, 그 배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예. 두 번째는 머리 쪽도 네.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왜냐면은- 지금 아마 전체적인 말씀하신 양상으로 봐서는 목이나 어깨 쪽이
예. 목이나 어깨나 턱 쪽이 지금 문제가 있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네네. 원장님. 네. 저기요. 그러면은 내가 경동맥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다고 나왔어요. 네네. 경동맥 상의 문제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뇌 혈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좁아졌긴 하지만 경색은 없는 양상인데 그것과 별개로 그냥 단순히 혈액순환이 저하가 돼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목과 어깨와 머리 쪽에 이제 혈액순환이 되거나 긴장이 돼 있는 걸 완화가 되도록 각종 이제 침구 치료나 뭐 이 교정 치료나 기타 등등을 보조적으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이 치료를 위해서 가까운 일단 한의원에 가셔서 전체적인 어떤 컨디션을 진단을 받으시고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님 방금 원장님과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가까이 한의원 찾으셔가지고요. 치료 한번 받아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어머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황선주 원장님, 어머니께서 이마 쪽에 이렇게 두통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뭐 이제 두통이라고 하는 거는 병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증상에 대한 이제 명칭인데 머리 쪽이 아프다 이거를 이제 한자로 두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 쪽이 아픈 이유는 뭐 굉장히 많이 존재를 뭐 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서양에서도 이제 보통 형태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제 일단은 변형이 있으면서 아프냐 아니면 변형이 없으면서 아프냐 뭐 모든 통증 질환들이 다 재반이 다 그렇지만 변형이 동반돼서 아픈 경우에는 그 변형이 생기는 것이 무슨 어떤 뇌의 종양이나 혈관의 변성이나 뭐 뇌의 경색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해결해주면 두통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질적인 문제들, 아까 앞서 어머님 말씀하신 경우처럼 뭐 CT상이나 MRI상으로 뭐 어떤 변형의 흔적은 있지만 그게 크게 영향받지 않는데도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내용들이 이제 기능성인 두통이라고 해서 긴장성 두통이나 뭐 신경인성 두통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신경을 많이 쓰거나 골치 아파 뭐 이런 얘기거나 또는 뭐 내가 막 긴장하고 뭔가를 했을 때 근육도 같이 긴장됐을 때 두통이 생기는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제 혈액의 흐름이나 뭐 호르몬의 흐름으로 좀 양방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신경인성 두통은 내가 신경을 썼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뭔가 내 몸에서 그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좋은 물질로 해당하는 어떤 방어 물질들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너무 과했을 때 뭐 근육이나 혈관의 긴장을 유발하면서 통증이라고 하는 방어 기전을 막 올려주는 이런 양상이 생겼을 때 신경인성 두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런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래서 아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원망하게 되지만 사실은 몸이 그것을 이제 방어하는 기전 중에 내 몸에 좀 능력의 허약이 그것을 과하게 만들어서 방어 기전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해서 또 2차적인 어떤 혈액 공급을 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체력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좀 치료들이 필요하고요. 또 신경성 두통이 좀 더 진행돼서 근육의 긴장들이 굉장히 오래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만졌을 때 목이 뭐 뻣뻣하다든지 뭐 두피 마사지를 하면 굉장히 시원한데 뭐 다시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런 조이는 통증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내가 뭐 의식적으로 긴장해서라기보다는 내 몸이 혈액 공급을 받는 양상이 좀 떨어질 때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몸이 방어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뭔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좀 반대적으로 긴장을 유발하면서 통증이라고 하는 기전이 생길 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적인 변형이 있을 때는 그걸 찾아내는 게 먼저지만 형태적인 변형이 없다고 할 때라도 분명히 통증은 그냥 주관적인 개념이기보다는 그건 혈류순환과 관계돼서 통증이 오니까 그런 기능적인 통증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강도 높은 스트레스가 지속된다거나 또 머리와 목 주변의 근육의 긴장이 또 만성화된다면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이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좀 체를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급체를 했을 때 속만 불편한 게 아니라 두통까지 같이 유발이 되던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입맛이 없으셔서 식사하기 어렵다고 해주셨는데 원장님 그렇다면 소화기관이랑 두통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예, 이제 두통을 설명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은 좀 내과적인 문제하고도 관계될 수 있는데 이게 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좀 애매한 얘기지만 연관성이 있고 두통을 좀 병리적인 어떤 증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몸이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생리적인 기전으로 통증을 이해할 때 내 몸이 애쓰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그 애쓰는 과정이 악화 요인이 뭔가 몸에 존재한다고 볼 때 이제 소화기 쪽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기라고 하는 거는 심장도 중요하지만 이 오장육부의 대부분이 혈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혈액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다른 곳에 보내는 혈류량을 줄여서라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어떤 위장 장애가 생길 어떤 위기의식이 생기면 그쪽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과정 중에 상대적으로 말단 부위, 심장에서 먼 쪽에 해당하는 머리라든지 손발들이 좀 싸늘하게 피를 못 받으면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두통이 좀 충분히 유발될 수 있고요. 앞서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중에 이 앞부분, 전두통 쪽이 앞머리 쪽이 뭐 얼굴까지 해서 이제 약간 통증이 생긴다고 하는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경락상으로는 이제 양명경이라고 해서 이 위장에 관계된 경락들이 흘러가는 그 기운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쪽에 혈류량이 떨어졌을 때 전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런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두통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체했다고 표현할 때 음식이 이렇게 걸린 게 아니라 음식이 들어갔을 때 그걸 소화 흡수시키는 과정 중에 위장의 혈류 공급이 좀 떨어지면 막 애써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허약 증상이 생겼을 때 기능성 두통에 해당하는 이런 전두통이나 또는 편두통 또는 긴장성 두통으로 좀 유발되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꼭 소화가 아니더라도 이런 뭐 쉽게 해서 허리가 좀 아프더라도 허리 쪽에 공급되는 혈류량만큼 부족한 만큼 이 또 어깨나 목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이 머리나 팔을 매달고 있는 그 쪽의 근육들이 긴장되면서 두통이라고 하는 근육통, 그러니까 뇌의 통증이 아닌 근육통이 먼저 동반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그러면 일단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뇌가 뭔가 손상 왔을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두피를 감싸고 있는 이런 근육들의 통증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통증이 있다는 걸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뭐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흔하게 겪는 두통이라는 증상, 그렇다면 좀 뿌리부터 확실하게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한방 치료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이제 보통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통을 우리가 발바닥 통증도 마찬가지지만 발바닥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 혈액이 가는 말단 부위의 통증이라고 보는 공통점이 좀 있어서 발바닥이 아픈 거나 머리끝이 아픈 거나 심장에서 혈액 공급이 되는 양상에 있어서는 가지끝이 말라가는 양상 중에 몸이 통증이라고 하는 기전을 통해 가지고 회복하려고 하는 좀 시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실증이냐 허증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보통 이제 뭐 태양두통이나 또는 양명두통이나 소양두통이라고 이렇게 구별지어서 부르는 그 양경락에 관계된 두통들은 뭔가 위기의식을 느낀 몸이 굉장히 힘을 내가지고 뻗치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를 양두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두통들도 세분해서 한방에서는 나눠서 치료를 하고요. 이게 너무 이제 힘이 딸리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저항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들에 조금 허약 증상이 좀 심해지면 두통뿐만이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로 수족이 싸늘해진다거나 자꾸 구역감이 생긴다거나 또는 그 반대적으로 더 아주 급한 열증처럼 보이는 반대 현상도 생겨서 그런 것들을 맥을 기준으로 본다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경락에 그 유주하는 그 부위를 봐서 육경두통이라고 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 부위뿐만이 아니라 원인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뭐 담이 생겨서 그렇다든지 어혈이 생겨서 그렇다든지 또는 차가운 기운에 우리 보통 얘기하는 감기처럼 생기는 이런 차가운 기운에 또는 너무 애를 쓰느라고 열이 받쳐서 생기는 두통, 열골 두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한방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좀 형태적인 개념보다는 기능적인 부분들을 우선시하는 한방에서 그런 순환의 문제들을 구별해서 치료하는 두통에 대한 분류와 치료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